오늘도 암호화폐 관련된 소식을 들고 인사를 드리고 있는 크립토 마토입니다. 일단 오늘도 마찬가지로 달러 인덱스 지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약간 하락,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반등하는 척 하더니 오늘은 다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한때 55,000달러대를 누비고 다니다가 지금은 54,592달러까지 떨어진 상황. 이더리움은 3,600달러, 그리고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이 횡보하는 사이에 돌아가면서 이제 펌핑을 주고 있는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특히 팬텀하고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죠, 최근에. 자, 시바이누, 무슨 일인가요, 이게? 이 개팔자가 상팔자라는 말이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데, 아무튼 시바이누 들고 계셨던 분들께서는 큰 수익을 보고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소식은 미국에 관한 것입니다. 미국의 고용 쇼크, 원래 비농업 신규 고용이 이제 50만 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예측을 했었는데 나온 결과를 봤더니 회계 19만 4천 명. 연준은 긴축을 결정할 때 이 고용 지수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고 밝혔었는데 형편없습니다. 그러면은 긴축을 안 한다라는 것인가? 어떤 언론에서는 그래도 긴축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죠? 그때까지는 알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긴축 여부와 상관없이 암호화폐 시장을 다시 한번 또 흔들 수 있을 만한 약간의 퍼드라고 하긴 좀 그렇고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요. 취임 이후에 계속해서 헛발질만 하고 있는 바이든, 이번에는 암호화폐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 행정명령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조정받을 쯤 하니까 이런 소식이 나오는 것은 우연일까?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는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과연 미국 정부는 이번에 어떠한 지랄 엽차기를 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을 흔들려고 노력할 것인지 기다려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더리움 채굴자, 비트코인 채굴자들과 마찬가지로 다량의 이더리움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숫자가 무려 54만 2천 개나 된다라고 합니다. 자, 이더리움 계속해서 상승을 할랑말랑 옆구리를 찔러주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상승 추세선을 타고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이더리움입니다. 최근에는 3,600달러 선에서 등락을 거듭하면서 상승형 수혜기가 만들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상승형 수혜기는 아래로 내려가죠. 근데 불장에서는 상승형 수혜기 때 위로 확 쏴버립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봐야 된다라는 분석가들의 그런 의견이 있었고, 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떨어지면 같이 가는 거죠. 비트코인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는 거고. 다음으로는 코인베이스 프로와 코인베이스에 관련된 소식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코인베이스 프로에서 자스미, FX, TBTC, WCFG를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한다라고 공지를 한 데 이어서 그 다음으로 코인베이스가 자스미랑 FX, WCFG를 코인베이스에도 상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해당 목록의 코인들 중에 TBTC는 코인베이스 프로에 상장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코인베이스와 코인베이스 프로 모두에 상장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NBA 이 트위터 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무슨 선수 소개 같은 란이 나와 있는데 선수가 입고 있는 유니폼을 보니 크립토닷컴 로고가 보여지고 있죠. 나이키랑 양쪽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크립토닷컴이었고요. 자, 그 다음에 미국 상원 민주당의 에드워드 마키라는 사람은 암호화폐가 랜섬웨어 공격의 폭발적 성장을 야기했다라고 하면서 다시 한번 되도 않는 어거지 이후로 암호화폐를 비난을 하는 그런 발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 반면에 와이오밍주의 상원 의원 공화당의 신시아 루미스 이모죠. 모든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이모인 이분 같은 경우는 최근에 5만 달러에서 10만 달러 사이에 상당하는 비트코인을 추매를 했다라고 합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정치인들이 비트코인을 매수할 때마다 좀 보고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아직까지 공식적으로는 나온 것이 하나도 없죠. 뒷구녕으로는 많이 쟁이 났을지는 모르겠는데, 자, 아무튼 미국 정치권 내에서 호불호가 갈리고 있는 비트코인. 자, 그 다음에 JP모건 얼마 전에 두목 제이미 다이몬이 나와가지고 비트코인을 깠었죠. 자, 근데 JP모건의 공식적인 분석에서는 기관 투자자들이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옮겨가고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야기하기를 기관 투자자들이 금을 투매하고 금을 던지고 비트코인을 더 나은 인플레이션 해지로 보고 있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데이터를 살펴봤더니 금 ETF에서 100억 달러가 기어 나왔어. 기어 나왔는데 여기서 받고 2배를 얹어가지고 비트코인 펀드로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자, 이러니 피터 시프 얼마나 배가 아프겠습니까?
자, 아무튼 기관 투자자들이 이런 식으로 옮겨가고 있다.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택한다라고 분석을 한 JP 모건. 다음으로 이어서 CME 같은 경우도 기관 투자자들이 갑자기 비트코인 투자에 몰리면서 CME 선물 가격에 프리미엄이 관측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다라고 합니다. 12.8% 정도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자, 그 다음에는 블록파이,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이죠. 최근에 CME 선물 계약에 투자를 하는 비트코인 ETF 승인 신청을 날렸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ETF의 기대와 더불어 가지고 지금 현재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분석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여러 언론에서도 비트코인이 상승하고 있는 이유는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라는 기사들이 나왔었는데요. 자, 최근에는 이 암호화폐 파생상품 거래소 바이비트 측에서도 조만간에 ETF 승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 가운데 계속해서 블룸버그 측에서도 ETF가 승인될 것 같다라는 기대감을 부풀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승인 안 되면 어떡해? 실망 매물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나?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100% 승인될 것이라고 장담하는 것은 좀 아직까지는 너무 섣부르지 않나? 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너무 들떠가지고 말이죠. 다음으로 해서 최근에 별다른 조정 없이 쭉쭉 올라왔었던 비트코인. 비트코인 거래들 중에 세 번째로 큰 비트코인은 비트코인 1,500개가량을 54,300달러대에 매도를 하면서 수익 실현을 했다는 소식이 나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비트코인 물량 중에 85.1% 같은 경우는 지난 3달 동안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굳건하게 존버를 지켜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가격 및 분석에 관련된 소식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보그라츠 형님께서 이야기하시기를 사람들이 나를 지나친 낙관론자라고 보기도 하는데 내가 봤을 때 비트코인은 4분기부터 포물선 상승, 슈퍼 떡상을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특히 그는 앞에서 나왔다시피 사람들이 금보다는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비트코인의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라고 합니다. 자, 비트코인 분석은 어떨까?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56,000달러까지 올라가는 데는 실패를 하고 있습니다. 안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 근데 조정을 받을 때 53,000달러 위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면은 지속적인 강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인데 만약에 53,000달러 지지가 깨진다 그러면은 강세가 많이 약화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기술적인 지표로 봤을 때 아직까지는 긍정적이다. 고점과 저점이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맥D 같은 경우도 상방향으로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는 중이라는 분석이 나왔었고 이 다음 분석도 비슷합니다. 조정을 받게 될 텐데 여기 같은 경우는 52,800달러까지 그래도 거기까지는 밀려도 괜찮다. 거기까지는 강력한 지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만약에 52,800달러 아래로 비트코인이 내려간다. 그러면 당연히 5만 달러대 강력한 지선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긴 하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밀리게 된다면 42,500달러까지도 열려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하락 채널 뚫고 올라왔는데 보통으로 채널을 상방향으로 깨고 올라왔을 때 지지 확인을 하러 한번 내려오기도 하죠. 그래서 맞고 지지 확인하고 다시 올라갈 수도 있겠다 하는 분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으로 만약에 비트코인이 54,400달러까지 밀린다. 그러면 최근 있었던 56,000달러대가 단기 고점이 될 수 있겠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이 이렇게 구간별로 주로 왔다 갔다 하는데 밑에 구간으로 내려오게 된다면 41,000달러 부근까지 열려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은 만약에 조정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이 상단 구간에서 조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밑으로 내려오게 될 것인가 계속해서 지켜봐야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테크데비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지난 2013년도 불장, 2017년도 불장과 올해 불장을 비교하면서 이전에 단기 고점을 뚫었을 때 비트코인이 높게 상승을 했었다. 이번에도 이전 단기 고점 뚫었기 때문에 지지 확인 후 높게 상승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자, 과연 역사는 되풀이될 수 있을 것인가? 다시 한번 불이 붙은 불장. 그 전에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2만 달러까지도 갈 수 있다라고 분석을 남겼었던 데이비드 웨이브도 이제 좀 의견을 선회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린 차트 분석을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이런 식으로 포물선 상승을 그리면서 채널의 상단까지 가게 될 수 있다. 그리고 채널의 상단은 10만 달러 정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네요. 자, 과연 비트코인은 이 추세를 지켜주면서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한때는 비트코인 가격에 회의적이었었던 데이비드 웨이브도 이 상승 추세를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아이 데이비드 웨이브 이 새끼 이거 말 바꾸네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또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기보다는 자신의 분석과 다른 방향으로 비트코인이 움직였음을 인정을 하고 의견을 겸손하게 선회한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무조건 이렇게 될 거라고 우겼다가 본인이 틀리면은 쏙 숨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낫죠. 그리고 원래 차트는 대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상황이 급박하게 바뀌면은 의견을 바꿔가지고 그에 맞게 대응을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장투를 하시는 분들께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야기고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도 준비한 소식들을 모두 전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이든 정부가 이 깔짝거리는 거 이게 약간 좀 거슬리긴 합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큰 하락이라든지 그런 모습은 나오고 있지 않은 암호화폐 시장 이대로 잘 버텨줄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오늘은 토마토밭에 간짜장 배달시켜주기 광고 영상 재생 및 프리미엄 사용자분들의 좋아요 버튼을 통해서 채널 지원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